들어가면은 그 들어가는 걸 따라서 아 이게 길이 여기 있겠구만. 그리고 거기를 따라서 칼로 쭉 째요 새로. 그래서 방광까지 쫙 째. 요관을 뗀다고? 쫙 째. 그냥 쫙 열어.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기괴한 의학의 역사. 아, 진짜. 이게 앞에 그게 붙었어. 그러니까. 기괴한이라는 기괴한 게. 의학의 역사.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열정과 도전, 하지만 그 처절함, 슬픔. 근데 진짜 네. 옛날 사람들이 대단하긴 해. 오늘은 결석, 요로결석입니다. 진짜 요로결석. 고통스러운 병인데. 이게 언제부터 발생했을까? 요로결석이라는 거 자체가. 뭐 예전부터 있었겠죠? 병 자체는 오래됐. 왜냐면 이게 물 같은 걸 많이 못 마셔도 생길 수 있으니까. 동물들도 생겨요. 그렇지. 사실 반려동물들도 그럴 수 생기거든요. 있어. 인간이 소변을 보는 순간부터 발생했죠. 고대 질환이야. 왜냐면 지금은 더우면 에어컨 키면 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더우면 더운 거지. 땀 나지. 탈수. 여름에 더 많고 생각보다 식수가 되게 귀했어. 먹을 수 있는 물을 마음껏 구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야. 그쵸. 예전에는 뭐 상수도 시설 이런 게 그런 거 강제 전혀 시설 없고 이런 게 가서 길어와야 되는데 나 약간 목마르네 이 정도로 가진 않잖아. 그리고 이유를 몰라 사실. 갑자기 뭐 엄청나게 아프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게 왜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 없지. 게다가 옛날에는 좀 지저분하죠. 아무래도 위생이. 그러니까 비뇨기계 간염이 훨씬 잘 생겨.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옛날에는 훨씬 호발했던 질환이에요. 맞아. 이게 모르는 분들은 야, 그 뭐 소변대에 돌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아니냐 하는데 3대 통증이라고 불리잖아. 맞아요. 실제 역사에서 7,000년 전에 묻힌 걸로 추정이 되는 이집트인의 유골에서도 요로결석이 발견이 됐어요. 되게 오래된 질환인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아프잖아. 너무 아파. 두통 같은 거는 솔직히 뭐 죽도록 아플 수도 있는데 좀 견딜 수도 있잖아. 그치, 견딜만한 고통도 많지. 예를 들어서 뭐 주술사나 족장님이 돌 이렇게 갈면서 머리 아프냐? 너 이거 악마를 꺼내야겠는데? 한번 열어? 어제 옆집 철수 머리도 열었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안 아픈 것 같아요. 같아. 근데 결석은 어때? 눈앞에 칼을 들고 있고 뭘 들고 있고 너무 아프니까 떼굴떼굴 굴르니까. 어떻게든 해달라고. 이러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좀 약간 필사적이야. 이게 결석은 못 고치면은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 최선을 다해. 근데 처음에는 그 옛날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마녀가 솥에 넣는 거 있잖아. 주술적인 의미가 있거나 좀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의 뼈가루. 그래서 막 수은도 넣었다면서요. 구하기 힘든 거니까.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먹여. 이게 뭐 낫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아픈데 이게 이유가 계속 발견되지 않다가 점점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워낙 풍요로우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그리고 얘네가 최초로 맥주를 만들어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맥주 먹고 탈수돼. 그럼 결석 생겨. 맞아. 그래서 이제 유병률이 빡 올라간 거야. 이때 당시에 어땠냐면은 결석 걸린 사람이 얘가 이제 아파하기 시작해. 이유를 몰라. 갑자기. 어떻게 하지? 그냥 괜찮냐? 하는데 얘는 모르잖아. 근데 또 목은 말라. 그래서 물을 먹었어. 근데 소변이 마려. 안 나와. 죽을 것 같아. 더 아파.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 전에 참 잘 됐다. 죽어서 다행이다. 빨리 죽여달라고. 그런 식의 경과를 밟았대.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아프다가 소변을 봤어. 근데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나 안 아픈데? 그치. 뭐가 나오면서. 뭐가 나온 거야. 보이니까 유추하기가 더 쇼크야. 직관적인.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유병률이 올라가고 실제로 자연 치유되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게 소변 보는 길에 돌이 껴서 아픈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 알겠다. 그럼 뭘 하고 싶어? 빼고 싶지. 빼고 싶지. 어떻게 빼? 이집트 사람들이 되게 직관적이야. 소변 보는 곳에 생긴단 말이야. 쇠꼬챙이 같은 거를 길게 만들어가지고 얇고 길게 만들어서 2개 정도를 요도에 넣어. 그래서 이렇게 벌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돌이 있어. 돌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쇠젓가락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빼. 고령인 경우에 전립선이 부어가지고 이게 잘 안 돼. 그렇겠네. 나 아파 죽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길을 짧게 해야지. 환자가 요청을 합니다. 잘라라. 여기에 낀 것만 잘랐겠지. 여기에 꼈는데 자르진 않았겠지. 그건 모르니까. 모르지. 했는데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는 거고. 있어도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목숨을 그 정도는 살렸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보통 용기로 할 수가 없어요. 마취가 없는 시절이잖아.
이거는 이제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했던 방법이고 인도는 내가 깜짝 놀랐어.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슈스르타 사미타라는 사람인데 이게 상이타라고도 하고 사미타라고도 하는데 기원전 6세기경 사람이야. 역사에 남은 명이고 이제 명이야. 인도에서는 히포크라테스 대신에 우리는 슈스르타 사미타가 있다. 3미터가 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어 하나를. 아유르베다라는 말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걸 집대성해가지고 쓴 의학서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야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모르겠어. 이제 손을 항문을 통해서 직장으로 넣습니다. 그 앞을 건드리면은 여기에 방광이 있다는 걸 알았어 남자는. 그래서 여기를 꾹 누르면은 여기 돌이 있으면은 돌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자기 힘만으로 안 되면은 환자도 막 힘을 같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돌이 나오면은 거기만 살짝 딱 째가지고 돌을 빼.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째는 거야. 복부 쪽으로? 복부 쪽으로. 돌이 그렇게 보여? 그 전에 모든 수단을 다 했을 거 아니야. 물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건 좀 크기가 큰 사람. 지금 이렇게 했죠. 응. 기록에 따르면 달걀만한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인도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했어요. 이게 조금 더 선진화된 방법이잖아. 이집트에서 하는 것보단 이게 낫잖아. 배 째는 게 낫지. 근데 이게 이제 서양으로 전래가 됩니다. 언제 됐을까?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 그래 맞아. 마케도니아의 위대한 왕 알렉산더가 인도 정벌을 시도하죠. 토끼 부대랑 싸우고. 어찌됐건 그때 아유르베다가 전래가 돼. 이교도 사람들이 했다고 무시할 만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더 나아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로마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그 제국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 그리고 이제 로마는 제국이잖아. 그래서 이게 지중해 근반에 다 퍼져. 그래서 이게 조금씩 발전을 하다가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 근데 직장으로 꼭 손을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왜냐면은 직장에 손을 넣으면은 이것 때문에 직장에 파열돼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방광 앞을 밀 정도로 세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아파. 그래서 야 그냥 다시 방광 째고 그냥 여기를 열어보자. 이렇게 방법이 바뀌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수술이라고 하거든. 그럼 대수술이 있겠지. 대수술이 있어요. 일단은 항생제랑 맨손으로 다 했던 거 아니야 지금? 맨손이지. 다 맨손이야. 16세기 유럽에서 이제 대수술이 나와. 그때가 언제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이가 이제 막 르네상스고 과학이 경도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거 소수술로는 안 될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좀 호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대수술이 나왔어. 이게 나오면 안 됐었는데 나와. 오케이 요관에서 나오는 거 확인했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막대기를 넣어. 들어가면은 그 들어가는 걸 따라서 이게 길이 여기 있겠구만. 그리고 거기를 따라서 칼로 쭉 째요. 새로. 그래서 방광까지 쫙 째. 요관을 쨘다고? 쫙 째. 그냥 쫙 열어. 돌이 나오긴 나오지. 거기 있으면 나오겠지. 아니 이유가 목적이 뭐야?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 양옆으로 찐다고요? 칼로?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따라서 쭉 열어요. 그럼 여기는 붙어있고 여기가 이렇게 썩 벌려져. 그럼 여기 사이에 있던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다시 꼬매줘? 다음부터는 뭐 꼬매려고 노력은 했겠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일단은 유착이 되고 2차로는 소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절대 안 붙지. 그래서 결석이 생기면 차라리 이게 주는 게 낫겠다 싶은 시절이 계속 되다가 18세기 영국입니다. 영국에 리스턴 체즐던 의사가 나왔어요. 근데 영국이 리스턴의 나라지. 리스턴. 리스턴 박사. 리스턴이라는 분은 나도 알아. 리스턴 거야. 빠르게 하는 걸 선호해. 그래서 방광을 직접 째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그냥 째면은 복강 안에 있는 다른 장기가 다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 높지. 그래서 이 사람이 체관을 합니다. 물을 계속 먹기 위해서 방광을 빵빵하게 만들어. 복막에 딱 닿아 있을 때 딱 째. 그래가지고 수술을 제거해. 이 사람이 속도가 몇 분이 안 걸렸대. 그건 사무라이 같은 느낌 아니야?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특기가 하나 더 있어. 뭔지 알아? 승마. 했다가 사람 죽잖아? 바로 말 타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수백 명을 딱 쨌는데 소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은 조수가 이제 벌써 말 끌고 나오고 있어. 이거는 네. 뭐 손으로 주워 담은다고 될 것도 아니고. 안 되지. 도망가는 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음악이 있어. 이게 프랑스 마랭바레라는 작곡가가 직접 결석 수술을 받고 이거 미쳤다.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제거 수술의 장면이라는 음악이에요. 단조로 되어 있고 기승전결이 있어. 이 스토리가 있어. 수술 도구를 봤을 때 느낌, 두려움, 수술 때 향하는 심정 올라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내려왔나 봐. 내려왔을 때 그 심정, 그리고 결국에 손발이 묶여서 올려졌을 때의 심정. 그다음에 절개, 제거, 비명, 출혈, 끝. 뭐 이런 식의 이제 경험이 있는데 음악이 웅장하지. 기괴하다. 그리고 이제 보고 표정이 나오고 음악 자체는 되게 좋더라고. 근데 이 수술이 이제 조금이라도 발전한 것은 마취가 되니까 이제 의사가 좀 느긋해졌잖아. 방광경도 그때 나와요. 그때 당시에 뭐 카메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건데 어찌됐건 이걸 쑤셔 넣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보고 결석이 있는데 그러고 이제 배 열어서 하게 되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쇠석술로 주로 하죠 사실. 체외.
땅땅땅땅 때려가지고 부숴갖고 소변으로 싸게 하잖아. 그거 덕분에 실제로 지금은 결석이 생겼을 때 배를 열어야 되는 게 4%가 안 된대. 예. 내가 이거 하면서 지금이 감사하구나 감사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음에도 제가 또 감사한 의학의 역사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